5월 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5월 4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3시 15분에 전해드리게 되는데 한국은 지금 연휴 기간이죠. 모쪼록 좋은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은 드디어 일론 머스크의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타베이스. 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시장부터 주민까지 스페이스 X 직원으로 채워진 시리입니다. 텍사스주 최남단에 스타베이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자,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 기지가 있는 곳으로 머스크가 자체 설립한 도시인데요. 자, 오늘 어저께 저녁 늦게쯤에 MBC 등 주요 외신은 텍사스주 캐머린 카운티 주민들이 이날 주민투표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찬성 216표 대 반대 6표로 지역명을 스타베이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근처 해안가에 위치한 스타베이스는 면적 4.6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작은 마을로 스페이스X가 2012년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인구가 되게 희박했거든요. 이후에 스페이스X 직원들이 거주할 사택과 시설이 잇따라 들어섰고요. 투표권이 있는 283명 대부분은 스페이스X 직원들이고 머스크도 이곳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보카치카라는 이름의 이 마을에 밈 스트리트라는 도로명, 거대한 흉상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저를 보세요. 어때요? 대단하죠? 스타베이스로 공식 변경이 될 미국 텍사스주 캐머린 카운티 보카치카 마을 주변에 있는 머스크 동상입니다. 참말로 언제 또 이런 일 했다냐, 제 친구 머스크. 지난해 말 스페이스X 직원들이 이 지역을 새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을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카운티 판사가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면 스타베이스는 공식적으로 텍사스의 자치단체가 됩니다. 수년 전부터 독립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온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에 투표 결과를 알리면서 텍사스의 스타베이스는 이제 실제 도시가 됐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캐머린 카운티도 X의 도시가 되는 것은 우주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시장과 시의원 2명 등 도시의 첫 선출직 공무원 3명도 승인했는데 모두 전직 또는 현직 스페이스X 직원들이며 경쟁자 없이 출마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시를 별도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굳이 탈세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규제며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가 웬만하면 주민투표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러튼 라브라 쪽에 웨스트리지 골프장 같은 경우도 건축업자들이서 다 부시고 대규모 타운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에머리지 하이츠처럼. 근데 주민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골프장이 황폐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주민투표의 그 위력이 대단한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알고, 그렇죠? 그 직원들이 다 스페이스X니까 이제 주민투표만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또 능력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의 실시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95,291.27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보합권이거든요. 마이너스 1% 빠져서 95,291.27. 선물시장도 또 빠지네요.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S&P 500 선물시장, 다우 선물시장, 나스닥 선물시장, 러셀 2000 선물시장까지 선물시장 온통 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금리에 대한 소식, 파월에 대한 소식, 연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파월을 더욱더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 내려라. 자, 이번 주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파월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지는 않는데 동결이 유력시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파월과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 이어갈수록 미국의 국가 신뢰를 흔들며 셀 아메리카를 되살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클레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7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연준은 그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을 유지해 3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름 FOMC 열리는데 거의 동결이 우세하죠.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도입된 1년의 트럼프 관세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어 쉽게 말해서 트럼프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트럼프가 파월을 공격하면 셀 아메리카 재개가 위험된다. 지난번에 계속 공격했던 주식시장 박살났잖아요. 신경 안 쓴다 그러더니 또 바로 꼬리 내리고 지금 다 한 발 뺐잖아요. 그래서 배센터 시켜가지고 계속 내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가 공격해도 안 내리고 있었던 파월이 배센트 정도가 내려 한다고 내리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버틴 게 뭔데? 그렇죠. 뭔가 지금 뭔가 그렇죠. 뭔가 자, 어제부터 전해드렸지만 자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깜짝 은퇴를 발표했잖아요. 4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이제 버핏은 나 이제 집에서 좀 쉴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계속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함없이 버핏은 이번에도 코카콜라 앞에 딱 두고 정말 상징적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버핏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4세입니다. 94세. 그렇죠. 여러분 버핏이 이참에 들어서 이제 버핏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버핏이 껌파리 소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설적 투자자가 됐고요. 억만장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껌이나 신문을 팔아서 10대부터 투자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1965년 5월에 34살의 미국 시골 출신의 청년은 부실의 늪에 허덕이는 한 방직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버핏 이야기입니다. 싼 값에 인수해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죠. 60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무려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이 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깜짝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 와, 대박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 비결은 버핏의 트레이드마크인 가치 투자가 핵심 요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버핏의 가치 투자는 자,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첫째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 셋째는 아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등의 3대 원칙으로 구성이 됐죠. 내재 가치 기반 투자는 60년 전 방직 공장 인수 때 적용이 됐는데 당시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에너지, 식품, 항공, 철도 등 실물 경제를 아우르는 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면서 미국의 대표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사실 버핏의 첫 주식 투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1942년 3월 11세 소년이던 그는 정유회사 시티스 서비스의 주식이 반토막 나자 아버지에게 부탁해 세 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정유회사 주가가 폭락했지만 내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결국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버핏은 주당 38불 75센트 달러에 산 주식이 4개월 후 40달러로 오르자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버핏은 장기 투자에 대해 삶은 눈덩이 같은 것이다. 중요한 건 촉촉한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은유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복리로 투자를 하면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인데요. 예를 들어 그가 1998년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 고객 등에 따라 장기 실적이 보장된 종목이었죠. 마지막으로 버핏은 평생을 아는 것에만 투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소비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요. 이에 따라 코카콜라, 시스캔디, 질레트 등 면도기 투자에 큰 수익을 올렸죠. 또한 버핏이 정보기술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배경도 이 분야에 대해 이해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로 통하게 되죠. 버핏은 연방 하원에서 4선 의원을 한 아버지를 뒀지만 투자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7살 때 공립도서관에서 빌린 $1,000를 모으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에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동네에서 코카콜라와 껌, 잡지를 방문 판매했고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일하면서 신문도 배달했습니다. 14세 때 $1,200 규모의 첫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이렇게 스스로 모은 자금이었죠. 이후 전문 투자자로 성공하는 과정 역시 모두 스스로 해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버핏은 이달 기준의 순자산이 $1,682억, 한국 돈으로 235조 원이고요. 세계 5위 갑부입니다. 그러나 가장 검소한 억만장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1958년에 $31,500에 구입한 오마하의
조용한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요. 식습관도 평범한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 3회 이상 맥도날드 치킨 너깃을 먹고 감자칩을 간식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5캔의 코카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와, 하루? 나도 코카콜라 5캔 먹으면 주식 잘하려나? 이날 주총장에서도 버핏 자리에는 코카콜라 2캔이 놓여 있었고요. 버핏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려한 옷과 비싼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버핏의 지론인데 그는 자기 재산의 99%를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억만장자들의 기부 문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실제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이 운영하는 자선 신탁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번 결혼한 버핏은 3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버핏도요, 젊었을 때는 정말 허벌나게 레버리지 종목으로 단타 치시던, 그래서 그의 오랜 친구이자 선배죠, 찰리 먼거가 야, 너 그따위로 주식 투자하면 나 너하고 절교야. 그랬을 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도 응? 나도 젊었을 때 이렇게 하지 언제 그러겠니? 내가 조금 시드를 조금 더 불리면은 자기 투자할게. 근데 버핏이 참 훌륭한 게 그 약속을 지켜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버핏으로 상징되는 가치 투자, 우량주 중심의 장기 가치 투자는 젊은 시절에 그의 흑역사, 좀 흑역사라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는 오마현님 버핏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모은 평생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런 버핏이 이번에 트럼프를 향해서 저격하고 나섰죠. 무역 전쟁, 관세 정쟁은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평생 자신의 조국 미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진정한 오마현인의 충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잘못하는 거죠. 자, 미국 법원이 머스크의 오픈 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겨 제기한 진행 사항을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교황 합성 사진을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어제 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 자기가 직접 올린 거예요. 뭐 AI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트럼프 가짜 트위터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는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 마크, 성조기의 요 마크, 이게 진짜 트럼프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침해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톨릭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앞두고 교황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트럼프 합성한 사진이 올라지자 우파 세계의 리더가 광대짓, 조롱하지 말라, 미국 뉴욕주에 있는 주교 회의에서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는 카톨릭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굳건한 옹호자라고만 했는데, 그럼 트럼프가 이거 심심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심심해서 한 거 아니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추합니다. 트럼프가 왜 자꾸 이런 악수를 두는 걸까요? 이유는 알고 있죠. 하지만 세상이 그가 살아온 그 과거의 세상이 아님을 그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도 지금 계속되는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생계형 도둑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도둑놈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남가주에서는요 견인차로 위정한 도둑들이 활기해집니다. 그래서 주택가를 돌며 차량을 통째로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놈들. 시미밸리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2명이 사망하고 주택도 불이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야. 트럼프가 대중관세를 선제 인하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낮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선제 인하를 일축했다 그랬죠. 선제 인하를 미국이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나 저희 내피셜이지만 요즘 작두 타는 비주얼 팀장 하는 것 족족히 맞추기 때문에 한번
귀 기울여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더욱더 좋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미주놀 공부방에 지원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9기. 근데 여기 지원하기 전에 먼저 우주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멤버십 먼저 가입한 후에 여기 보이는 우주 9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